안녕하십니까. 저학년 진로 설계 커리어 공모전 본선에 진출하게 된 1월 문학과 송상현입니다. 제 발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제 자신에 대해 먼저 알아본 후 목표 진로를 설정합니다. 해당 목표 진로의 직무 역량과 내외부적 요소들을 수학 분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챕터는 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업과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나의 역량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린 후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경영학 수업 중에 인적자원 관리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적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배우는 수업입니다. 저는 저라는 사람도 하나의 인적자원으로 바라보고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미션, 비전, 그리고 저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고 발표 속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지금의 꿈을 갖게 되기까지 어린 시절 제 작은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 작은할아버지는 모종의 이유로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제1교포가 된 저희 작은할아버지는 일본에 계시는 동안 일본 정부에 의해 외국인 등록법에 근거한 지문 날인과 같은 제도적인 차별을 받으며 생활하셨습니다. 물론 93년도에 이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많은 제1교포들의 마음속에 큰 상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인권 문제와 더불어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많은 산업 분야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게 위치하며 선대서부터 수백 수천 년에 걸친 교류를 이어온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저만의 전문성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저의 가치를 나눌 수 있는 법률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일어일문학과라는 전공을 통해 일본어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문화와 정치, 경제 상황, 한국 기업과의 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식견을 넓히고 싶었습니다. 더욱이 한일 관계 법률 전문가가 되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고자 하며 그 발판으로 부산대학교 1호1문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가진 강점은 근면성실함과 리더십입니다.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로 현재 2학년 1학기까지 학과에서 평점 평균 4.32, 과 차석으로 학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전공봉사단 팀장, 온세미로 교육봉사단 회장, 쌤융합연구회 팀장으로 활동하며 여러 사람들을 이끌고 조화롭고 갈등 없는 팀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혹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OTT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참 재밌게 봤는데요. 사진 속 우영우 변호사는 비상한 기억력과 암기력으로 서류의 미세한 오점이나 세부 사항을 기억해냅니다. 또한 우영우는 상대 변호사와 판사 앞에서 번뜩이는 논리력으로 모두를 설득시키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드라마 속 우영우 변호사와 실제 변호사가 얼마나 닮아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반은 맞다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사회리더 멘토링이라는 대외활동을 통해 변호사의 실제 직무와 필요한 역량에 대해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이자 동아대학교 겸임교수님이신 이재혜 멘토님은 소가 접수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은 드라마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 속에 요구되는 역량이 실제보다 과장되게 표현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화려한 언변으로 법관을 설득시키는 행위보다 방대한 의뢰인의 관계 서류를 읽어내고 승소의 증거들을 수집하여 서면으로 속장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소송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진출할 수 있는 수많은 전문 분야 중 저는 한일 관계에 능통한 기업 법률 전문 변호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그리고 변호사가 되려면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할까요? 우선 변호사가 되려면 로스쿨에 입학해야 합니다. 로스쿨 입시에서는 3정량이라고 불리는 대학 학점, 리트, 영어 점수와 더불어 대외 활동이나 봉사 활동과 같은 각종 정성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로스쿨 입시와 합격 후 변호사 시험까지. 성실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량 중 하나입니다. 부산대학 로스쿨에 합격하는 학생들 평균 평점은 대략 GPA 95에서 97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간 로스쿨의 많은 공부량을 해나갈 만큼 성실한 학생인지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다음으로 문해력과 문식력입니다. 로스쿨 입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는 리트라는 시험은 짧은 시간 안에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내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훗날 변호사가 되었을 때 수백 장에 달하는 의뢰인 서류를 빠른 시간 안에 읽어내고 그 속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속장을 작성하는 것 또한 판사에게
본인의 논리와 입증 자료를 피력하는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고객에게 법률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고객과의 면담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니즈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유연한 대인관계 능력이 요구됩니다. 사법고시에서 로스쿨 체제로 변환되면서 법률 서비스 제공자의 공급이 늘어나 관련 시장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미래에는 본인만의 전문성을 갖추어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의 내외부적인 요소를 수학 분석 기법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점입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능력에 따른 보수가 확실한 직업입니다. 로스쿨에서의 성적이 본인을 어떤 로펌으로 입사시킬 것인지를 결정하고 변호사가 되어 로펌에 입사한 후에도 본인이 어떤 소송에서 승소하였는지가 그 사람의 스펙이 되고 보수로 직결됩니다. 이는 제가 가진 목표 지향이라는 가치와 맞아떨어지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에게 있어서 변호사라는 직업의 장점인데 이 직업의 특성과 제가 직업을 볼 때 중요시하는 가치관이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제 자아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고 물론 힘들겠지만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약점입니다. 업무량이 굉장히 과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멘토셨던 이지혜 변호사님은 부산 내 빅펌이라고 불리는 법무법인 정인이라는 곳에서 약 3년간 어소 변호사로 일하시며 워라벨이라고 하죠. 자기 시간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십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정해진 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배우고 일을 해나가는 직업이기에 또한 보수적인 집단일 수밖에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다음은 외부적인 기회와 위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회입니다. 소득 상승에 따른 삶의 질 향상으로 법률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글로벌화로 법률 서비스 시장이 세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다변화에 따라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다분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AI의 발전이 변호사의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위협입니다. 변호사업 사업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경쟁이 격화되고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호사의 공급이 늘어나 수익성이 떨어질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기업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기에 앞서 전반적인 저의 커리어 로드맵에 대해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산대 학부생에 있어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는 바로 부산대학교 로스쿨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우대 TO가 있어서 현재 18명에서 22명 정도 꾸준하게 입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판사가 되기 위한 엘리트 코스인 로클럭 변호사 혹은 부산 소재 빅펌, 법무법인 정인에 입사해 경력을 쌓아나가고 싶습니다. 저의 경력을 쌓고 어느 정도 유학 자금을 모은 후에는 일본 소재 최상위권 법대에 진학해 법학 박사로서 공부를 더 해나가고 싶습니다. 부산대학교 로스쿨은 금융 허브이자 해운시장에 특화된 부산이라는 도시에 위치한 로스쿨이니만큼 금융해운 특화 로스쿨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습니다. 현재 학부생으로 일어일문학과 경영학 공부를 하고 있는 저에게 적합한 로스쿨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앤장, 태평양, 율촌과 같은 서울 빅펌과 법무법인 정인, 부산과 같은 부산 지역의 빅펌들과도 MOU 체결을 맺고 있어 빅펌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싶은 예비 로스쿨생들에게 정말 좋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본 유수의 법학대학, 대학원에서도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빅펌 중에서 부산 내에 위치한 정인이라는 로펌에 입사하고 싶습니다. 부산시 연제구 법원 앞에 위치한 정인은 2004년 유한회사로 거듭난 부산의 대표 법무법인입니다. 제가 희망하는 기업 법무에 있어서도 회사의 설립에서부터 해산에 이르기까지 체계화된 변호사들이 종합적인 법률 사문과 소송을 수행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고등법원장, 부장판검사 등 노련한 파트너 변호사님 밑에서 여러 분야를 경험해 봄으로써 본인의 전문 분야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 훗날 부산에서 법률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 저에게 최고의 경험이자 스펙이 될 수 있는 로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에 위치한 로펌이니만큼 제2 외국어 능통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저는 저학년부터 영어와 일본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JLPT
N2에 합격해왔고 곧 있을 12월에 N1에 도전할 생각입니다. 로펌에서 경력을 쌓고 자금을 모은 후에는 일본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싶습니다. 다음의 학교들은 일본 내에서 학비가 저렴하고 최고의 교수진을 자랑하는 최상위권 대학들입니다. 대학원에서 제국주의였던 일본은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나라 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이후 각 나라의 법률은 어떻게 독자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 더 자세하게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2년 남짓 저의 대학 생활은 배움과 도전의 연속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어일문학과에 처음 입학했을 때 저는 히라가나 가타카나도 모르는 그야말로 일본어에 대해 무지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바라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치열하게 학점을 관리하고 남들보다 두세 배의 많은 시간을 일본어에 투자한 결과 현재까지 전공평점 4.43, 총평점 4.32를 받아 과차석이라는 자리를 쟁취했고 1년 만에 JLPT 2급에 합격하였습니다. 학교 생활에 충실하는 것은 물론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변호사라는 직업은 도대체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변호사의 삶은 어떤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1년간 사회 리더 멘토링을 활동을 했습니다. 추가로 다양한 봉사활동 또한 진행해 왔습니다. 최근 2학기 들어서 괄목할 만한 성과로는 쌤 융합연구회 빈집 줄게 새집다오라는 팀의 팀장으로 팀원들과 함께 공모한 저희 주제가 선정되어 현재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연구는 부처별로 상이한 빈집 관련 법률들을 정비하고 일본의 선례와 비교하여 부산 지역 내 빈집을 재생하는 방안을 고안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LPT 2급 자격으로 24학년 1학기에 파견하는 고베대학 교환학생에 선정되었습니다. 경제학과 법학 부분에서 강세를 보이는 일본 내 명문 국립대학으로 파견 가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현재 팀장으로서 학부생 5명과 오시오 카오리 교수님과 함께 전공봉사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울산 애니원고와 연제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와 컨택 중에 있으며 방학 기간을 활용해 일본어와 일본에 대한 흥미를 제고시킬 수 있는 수업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지금까지의 활동을 인정받아 현재까지 교내외 장학금 9회 수여받았습니다. 이런 활동 등을 바탕으로 올해 말 내년 초쯤 공모하는 다양한 외부 재단에 공모할 생각입니다. 학생들에게 인생 멘토가 되어주는 삼성 드림클래스부터 학기 중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보장하는 부산 협성장학, OK 배정장학, 가장 많은 지원금을 주는 인문 100년 장학생,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주는 인문학재단의 플라톤 아카데미에 지원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경영학과 법학 수업에 좀 더 비중을 두고 강의를 수강할 생각입니다. 또한 리트 준비를 시작하는 시점인 3학년 2학기 전까지 JLPT 1급 토익 900점 이상 점수를 만들어 두고 교내에서 학회나 해외 봉사단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苦しむことは一時的なものかもしれませんが、逃れ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す。苦しみを受け入れ、それに対処することが成長するための重要なステップです。 일본 노벨문학상 수상자 오에 겐자부로가 한 말입니다. 힘든 것은 잠깐일지 모르지만 도망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번민을 받아들여 그것에 대처하는 것이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는 뜻입니다. 힘든 길과 쉬운 길이 있다면 주저앉고 힘든 길을 택해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후회 없는 대학 생활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